셀트리온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3%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6회전이고 PBR은 2.06 상태입니다. 현금 흐름 기준 재고자산 회계 불투명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셀트리온 사업 개요입니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3번지. 홈페이지를 둘러봤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자가 면역 질환, 종양 등 질병의 치료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개발 및 상업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랩시마 CT P13을 시작으로 현재 11개를 품목 허가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항체, 약물 결합체, ADC, 다중항체 등 차세대 모달리티의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치료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6만 5,900원으로 1년 전보다 8.2%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네요. PBR은 2.06 상태이고요. 25%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셀트리온 홀딩스가 24.44%, 국민연금공단이 6.67%, 외국인이 24.32% 가지고 있는데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여러 회사를 분석을 해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영향력 행사 목적이 아니라면 대체로 외국인 지분율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넘지 말자고 서로 간 묵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50%가 넘는 또 최대 주주보다 더 높은 그 외국인 지분율이 있을 때에는 경영 지배 목적이 실제 경영은 한국인이 하더라도 어, 레터로 움직이는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은 그 투자기관들이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로서 매출이 9,186억 원으로 1년 전 동기보다 44.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35억 원으로 42%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2.9%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 경비가 2.9% 증가했고요. TOE 생산성은 1.97로서 무려 0.5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4,102억 원으로 153%가 상승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45억 원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회전율은 1.6회전으로 산출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영업이익이 153%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영업이익 153% 상승 요인이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이 스루풋 손익계산서에서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차 원인은 물론 매출이 45%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2차 원인은 원재료가 2.9% 하락했다는 것. 그리고 3차 원인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가 회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1차 원인은 똑같겠죠. 매출액 45% 증가했다. 2차 원인은 매출 원가가 원가 회계니까 8.7%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매출 증가율보다 15%가 감소한 거로 되어 있죠. 그래서
2차 원인은 매출원가 15% 하락 때문에 결국은 이익이 난 거다. 판매 관리비가 좀 올랐다 하더라도 워낙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추가 질문이 그럼 나올 수밖에 없죠. 매출원가 15% 하락 원인은 그럼 무엇이겠느냐? 자, 그러면 매출원가 기준으로 추적을 안 하고 스루풋 기준으로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셀트리온은 분기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을 가져오고 연간 사업보고서 때는 재고를 공시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증가액을 여기다가 좀 이렇게 해봤고, 그래서 연간 그 전체 재고 감소가 1148억 원이었는데 2025년도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이 1316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니다. 그 차이가. 그러면은 무엇으로 했겠느냐? 그러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일 거다. 그래서 비성분은 공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기로 하고 이걸 역산해서 비성분 재고액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시간을 걸리게 만드네요. 셀트리온이. 어쨌든 매출이 45% 증가했는데 재고를 4% 줄였다고 한다는 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스루풋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 아까 그 재고자산 명세에는 기초재고, 기말재고만 하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영업권 그 금액이 매우 큽니다. 그 무형자산이 8조 9,667억 원이나 됩니다. 유형자산보다도 8배, 거의 9배나 높은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영업권이 7조 3천억이나 되네요. 그리고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1조 5천억입니다. 이게 그 R&D 연구개발비 이런 거겠죠. 그래서 개별 취득 대체 뭐 무형자산 등등 그 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기말 해가지고 8966, 793에서 여기 맞아 떨어지죠. 자, 이렇게 무형자산도 흐름으로 공시를 해주는데 왜 재고는 위에처럼 기초재고, 생산, 판매, 평가손실, 타계정 대체, 출고의 기말재고로 왜 공시를 안 하느냐? 저는 이게 우리나라 그 공시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형자산의 그 가치는 제 생각에는 어, 기업 공개를 하면서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 14조 원이나 크게 되거든요. 그런 개미들이 모아진 그 돈의 힘이었을 것이니까 그만큼 이 기업이 여유롭게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개미들의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도 많이 했고 또 세계 최초의 특허래니까 영어권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비성분 재고 분석 내용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플러스 432억 원이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의 사용에 AB를 더한 게 MC 매출원가 재료비 1179억 원 39.7%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9%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4,250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279억 원을 뺀 2,971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재료 비율이 20.1%로서 4.7%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거냐?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입증을 해봐야 된다는 게 지금 제 견해입니다. 1단계 제가 맞춰준 수치니까 의미가 없겠고요. 2단계 역시 PQ총 제조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가 맞지가 않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723억 원이 들어왔는데 재고는 946억 원이 감소했다. 그럼 222억 원의 재고가 어디로 하늘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까? 물어보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빼주더라도 173억 원이라는 재고가 어디로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전년도는 거꾸로죠. 현금이 227억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158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386억 원의 현금을 이게 나갔으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데 또 재고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386억 원의 현금과 재고를 어디다가 팔아먹었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차감해 주더라도 345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현금 흐름 기준 갭을 추적하기 위해서라도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현금 흐름표에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재고자산 명세에 평가손실 금액이 나오니까 일단 CF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재고회계는 불투명합니다. 원가회계의 제약은 재고이기 때문에 스루풋 회계에는 재고회계의 투명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요거를 좀 비속어로 저는 한 놈만 팹니다. 이게 말이 주유소 습격 사건의 유호성 배우가 해서 유명해진 말이죠. 나는 한 놈만 패. 이 스루풋 회계는 재고자산 한 놈만 집중적으로 팹니다. 최근 외신에서 자주 언급하는 버퍼, 인벤토리 버퍼에서 온 말이고 확대되어서 버퍼 매니지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수익 창출에 지대한 요소가 되는 것도 이 대목에서 제3 소개를 해 봅니다. 스루풋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345억 원은 재고 감소액 432억 원에서 가공비율 80%를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주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036억 원, 전년보다 21.4%가 상승했습니다. 직원수는 3153명, 요거는 연말 기준입니다. 분기에는 공시를 안 하네요. 252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2026년 1억 3,14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11.7%가 상승 예상됩니다. 노동 생산성 0.8로 증가했는데 노동 분배율은 거꾸로 거의 동일한 비율로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 직원들이 불만을 할까요?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요즘 그게 화두가 돼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안 되겠다. 이 소비자 주권을 이제 좀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성분 내역에서는 연구개발 이런 거로 1조 5천억이나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지금 연구개발비가 비성분 공시 내역에는 눈에 띄질 않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 스루풋율도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총자산 회전율 매우 낮죠.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0.04분이 되질 않네요. 참고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재고 회전율이 1.72 회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년도보다 약간 떨어졌는데 셀트리온은 올라갔습니다만은 삼성 삼바보다는 좀 회전율이 좀 낮은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픈율을 보면은 셀트리온이 엄청 남는 장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00원짜리 팔면은 90원, 90전이 남는다는 뜻이니까 삼성전자는 100원짜리 팔면은 82원 40전이 남는다. 그 셀트리온이 아주 그 재료비는 이런 10원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100원에 파는 게 얼마나 그 녹아나는 그 의약품들이 이래서 다들 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약품이 비싸긴 합니다만 경영평가지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0.3회전 매우 느리네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 7.5회전입니다. 이렇게 갭이 너무 클 때는 3개월 동안에 0.3회전이면은 현금 분포는 지금 널널이 많죠. 그러니까 돈이 아쉽지가 않다 이게요. 그러니까 수금을 그래서 늦게 한다. 이거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 여러 이 횡령 이런 사건들을 읽어보면은 회사의 잘 나가는 임플란트 쪽인가요? 오슬람인가? 보면은 이 현금이 널널하니까 회사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게요. 그러니까 실제 수금은 됐는데 한 쿠션을 비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어, 회사 통장이 아니고 그걸 글로 들어오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이제 몇 달 동안 유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같은데 유용하다가 이제 그때 입금시키는 이런 것까지 괜히 자관 이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스cepticism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무죄 추정이 아닙니다. 회계 쪽은 유죄 추정으로 일단 보고서 무죄를 입증하면 얼마나 어, 더 강조가 되겠습니까? 매입 채무 또는 빨리 주잖아요. 그러면은 납품 협력업체들은 고맙다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원재료 가져오는 데가 공급자 우위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해보고 소설을 써봤습니다. 두퐁 ROA 자본 회수율 2.3%로서 1.4%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전체 영업활동에 필요한 현금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1년 동안 쓸 돈보다 더 많은 145.3%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럴 때 또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경영평가지표 두 가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삼바와 똑같이 안 알려들 주죠. 매입 금액만 공시가 됐는데 총 매입액이 1189억 원입니다. 근데 원재료 사용액 비성분의 747억 원이었죠. 갭이 442억 원이면 원재료 증감액이 이만큼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뭐라고 쭉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못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꾸 소비자 주권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고 싶은 거죠 제가. 어쨌든 투명회계 가정을 했는데 입증을 해드리고 싶어도 굳이 사양을 하네요. 그래서 입증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좀 친절한 금자씨가 되고 싶은데 불친절한 금자씨가 되게 만드네요.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은 4,767억 원의 현금 순이익입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 현금으로 4,586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최종 FEM 파이널 런드머니 3,173억 원을 벌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잉여현금 흐름을 제가 자유현금 흐름으로 바꿨어요. 뭐 통용되는 게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거를 우리나라가 여과 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잉여라는 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채권자한테 240억 원을 갚아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15.2%로 0.1% 낮춰졌네요. 조금 갚았습니다. 돈도 많으면서 왜 안 갚을까요? 주주 자유현금으로는 1381억 원은 여기 우측에 현금 배당, 주식 선택권 행사, 주식 선택권 인수, 자기 주식 매입 뭐 이런 등으로 해서 확인이 됩니다. 회사 전체 자유현금 흐름은 16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캐펙스 비유동 자산에는 563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주식 배당을 했던 것도 있는데 현물 배당으로 일반적인 현금 배당으로 한 1, 2년 전에 변한 거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인가 그때 합병하면서 그때 뭐가 방침이 바뀐 것 같아요. 자기 주식 매입도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식 배당과 그 다음에 이 주식 선택권 행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독특한 비법은 없습니다. 운영경비에서 1 더하기 300% 해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똑같이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 3조 6,746억 원을 할 것입니다. 또한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1 더하기 300%에서 재료비율 9.1%로 나누면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작년에 했다면은 어떻게 정확했을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분기를 똑같이 예측을 했다면은 2조 5,360억을 하는 것으로 예측했을 텐데 실제 결과는 2조 9,286억 원이었습니다. 그 갭이 무려 13.4%로 한 4천억 갭이면은 뭐 이거는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미아리 점집에 가서 그 좌판 깔고서 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손익분기점 2026년은 6.1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전년도는 8.6월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2.5개월 빨리 도달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판매되는 대로 남는 장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게 예측했었기 때문에 330% 1 더하기 330% 그러면은 그 분기마다 한 3.3%씩 또 매출액을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3조 9,500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조 9,500억을 한다면은 1조 8,091억 원, 910억 원 예상이 되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재고 회전율을 1.65회전까지 올린다면은 4조 원 돈을 넘어서서 영업이익은 2조 원, 거의 반이 남는 장사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가 회계는 좀 복잡합니다. 예측을 하려면 총 제조 원가도 해봐야 되고요.
다 330%씩 올려가지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 5% 감소했을 때와 증가했을 때 매출원가를 다 예측을 해야 되죠.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원가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목표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목표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진리라는 게 있을 수 없으므로 좀 부풀림 견적, 재고를 감소하는 기준으로 아마 영업은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3조 7,643억 원인데 이걸 부풀려서 3조 9,500억 스루풋이 판매할 수 있다는 선으로 그렇게 두들겨 맞춰 가지고 사업 보고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루풋이 더 매출을 올릴 만큼 동일한 매출액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원가회계는. 그러니까 다시 비교를 해보면은 300 이거를 뭐 어떤 톤당 단가라고 얘기를 해보죠. 아니다. 한 1kg짜리? 1kg짜리? 뭐 미리로 뭐 팔겠지만은 395만 원 10g이라고 할까요? 시밀러 10g짜리 395만 원에 팔면은 그 슈르풋은 189만 원이 남는데 재고 감소할 때는 170만 원대, 재고 증가할 때는 180만 원대. 그래도 재고 감소 추세에서는 그 재고 증가해도 스루풋보다는 이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인상을 했다 보죠. 이거 단가라고 봐서 400만 원에 판다고 하면은 스루풋은 200만 원 넘는데 재고 감소 기준으로는 180만 원밖에 남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이 길은 스루풋 회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셀트리온이 덤핑할 일은 없지만 할인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6월이니까 6월 달 넘어서 10% 할인을 해도 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줄어들겠죠. 뭐 의약품은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위에 여기서 샘플로 한 대로 매출액의 불변이라는 극단적인 그 전제 조건에서 오히려 재고 생산을 줄였을 때, 생산으로 재고를 줄였을 때는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생산을 증가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하의 자료들은 템플레이트 자료들로서 참조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절작이고요. 재정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회계 찾자. 글로벌 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 여사가 이렇게 주창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